안녕하세요. 저희 집 이야기를 하려면 배경을 조금 설명드려야 할 듯 합니다. 오빠는 36살, 저는 34살, 동생은 29살이에요. 대학교 졸업할 때 각자 5천만 원씩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대학교 공부까지 시켜줬고 5천만 원으로 독립, 자금 마련해 주셨으니 부모도 자식에게 독립하겠다 하셨고 부모님은 남은 재산으로 두 분 신혼생활 하시느라 저희 결혼에 관심이 크게 없으셨어요. 명절도 자유롭게 지내요. 오빠 결혼할 때도 자리만 지키셨죠. 동생은 중소기업 대리 2년 차이고 세금 후 300만 원 조금 더 받고 있고요. 야근 수당 30에서 70 정도라 하네요. 전세금 1억 1천, 저에게 3천 빌려갔어요. 그렇게 있고요. 작은 경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여자친구는 28살, 세후 190만 원 받고 격리 사무직에 2천만 원 모았고 부모님의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으시고 군대에 간 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남매들은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오빠랑 저는 자주 싸우는 현실 남매. 동생이랑은 나이 차이가 있어요. 무서운 형, 다정한 누나 느낌인 것 같고요. 세연이하고도 오빠 연애하는 시절부터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지난주에 연락 와서 상의를 하는데 동생네 커플은 8년 동안 만났고 그래서 저와도 가까운 편이에요. 친구가 많이 겹치고 서로들 친해서 상의하기 힘들다며 말을 꺼내왔어요. 다음 주 주말 상견례를 앞두고 둘이서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질 않는다 하네요. 신혼집은 현재 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19평 빌라에서 시작한다 합니다. 가전, 가구 모두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들이라 그대로 사용한다 하고 결혼식은 서로의 직계 가족들과 제주도로 1박 2일 여행 가서 독채 펜션에서 스몰 웨딩으로 하기로 약속했고 이미 웨딩과 숙소를 해결할 펜션과 가족들의 숙소도 예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단 예물 안 하기로 했다 하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하나씩 조건을 말한다 합니다. 티파니 반지를 샤넬백에 넣어서 프로포즈 해달라고 했다네요. 그게 본인의 로망이었다 하면서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 새언니가 결혼할 때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빠와 언니는 정확하게 결혼 준비 반반씩 부담을 했고 연애 초기부터 한 통장에 열심히 돈 모아서 그 돈으로 언니는 샤넬백의 반지, 오빠는 비슷한 금액대의 시계랑 카메라를 구입했었어요. 오빠네랑 동생 차이가 무엇이냐면 티파니 반지와 샤넬백 모든 금액을 동생이 다 부담하라는 거죠. 그간 사치 한 번 안 하고 살던 아이라 저도 많이 놀랬고 동생도 놀라기도 하고 조금 실망스럽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동생을 달래주었고 세연이와도 대화해본 결과 오빠네와 제가 선물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친정엄마랑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 합니다. 저랑 새언니는 1년에 한두 번 2박 또는 3박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새언니와 저는 성격도 비슷하고 친해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서로 업무와 육아로 받은 스트레스 풀고 오거든요. 우리 여자끼리 여행 가는 거 정말 부러운데 우리랑 함께 가기는 본인이 불편할 것 같다고 본인은 엄마랑 간다 했대요. 문제는 그 비용을 남동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그 아이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를 한다 했다네요. 뭐 사실 회사 월급 별로 되지 않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되고 매일 일하는 게 피곤하다 했나 봐요. 동생이 그러면 바로 아이를 갖자고 하고 동생은 조카 바보예요. 월급 500은 돼야 애 낳아도 힘들지 않다고 그전엔 싫다고 했다네요. 적어도 3년 동안은 절대 아이 낳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어머니와 해외여행 부담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동생이 본인 월급 아끼고 용돈 아끼고 저랑 오빠, 저희 부모님 해주면 문제 없다고 해맑게 말하는데 정말 놀랐다 합니다. 8년 동안 만나왔던 그 사람이 맞나 싶고 올 초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월급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 통장에 동생은 100, 그 아이 50 넣어서 쓰자고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자기가 경제권을 갖겠다 하더랍니다. 저도 듣는 내내 정말 놀란 건 이런 애가 정말 아니었거든요. 집안이 힘들어서 그랬던 건지 매사에 알뜰했고 에코백만 사고
들고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려서 동생 옆구리를 찔러 제가 해외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적당한 명품 가방 선물했었어요. 가방은 동생이 사면 저랑 새언니는 그 가방 속에 향수나 틴트, 지갑 같은 것을 넣어서 선물했고 그게 그 애가 가진 유일한 브랜드 제품이라 들었습니다. 동생도 당황하고 있고요. 둘이 크게 싸우고 헤어지자고 했었나 봐요. 저랑 새언니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해요. 부러워 죽겠다고. 그래서 평생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헤어지자 하니까 자기의 젊은 시절 다 가져다 놓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했고 주변 친구들이 만류해서 다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몇 가지 주장들은 굽히지 않는다고 해요. 사귀는 내내 누가 봐도 그 애가 동생을 참 많이 사랑했고 잘 맞춰주고 배려도 했기 때문에 동생도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그 애는 저 조건들을 당연한 권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동생이 이제는 헷갈리고 그 당연한 걸 못해주는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힘들다 합니다. 우선 동생이 프로포즈는 미안해도 저희가 도움을 준다 하니까 해줄 수 있고 여행은 1년에 한 번 동생 부부가 같이 해외여행을 하는 걸로 조율하고 임신 전까지는 맞벌이 해달라고 요구해 볼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묻길래 저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다 했는데 지난 주말에 그 애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누이 짓을 해서 동생이랑 크게 싸웠다며 저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길래 무슨 일이냐, 왜 그런 것이냐 달래도 소용없고 결국 둘이 싸우는 소리 그대로 들리는데 동생은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끊더니 새벽에 헤어지겠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그런 게 오늘 낮에 그 애한테 전화가 와서는 동생이 헤어지자 한 후로 연락이 안 된다며 이 모든 건 저 때문인 것이라 저보고 책임지라며 자기의 요구가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합니다. 언니는 그렇게 살면서 나는 도대체 그렇게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저나 새언니는 각자 벌어서 각자 돈으로 다니는데 말이죠. 본인이 젊을 때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양아치가 바로 제 동생이라며 지나가는 사람 100명 붙잡고 말해보라 합니다. 자기의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인 것인데 저희 남매가 욕심이 많아서 지들만 좋은 거 누리고 다른 사람과 나눌지 모른다고요. 세상도 저희도 본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라 하네요. 결혼 준비 90% 동생이 하고 본인은 10% 부담하면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속물이라고 하는데 그의 요구가 당연한 건가요? 본인이 살아온 본인 환경을 저와 새언니에게 책임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저 동생 하소연 들어주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해주기로 했고 동생 의견 듣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라고 이야기만 들어주었을 뿐인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악을 쓰며 막말하길래 그냥 전화를 끊고 받지 않았어요. 동생 지인들에게도 저런 조건과 이유는 말 안 하고 헤어지자고 한다고 울고불고 해서 친구들도 그러는 거 아니라며 그 애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냐.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겼냐 하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동생은 자기가 괜히 나한테 하소연해서 나까지 당했다며 미안해 하는데 정말 이대로 파혼하게 내버려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동생이랑 저랑 우리가 봐오던 애는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싶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협박을 하는 그 애를 보면서 속상해서 반차 내고 동생과 제 남자친구랑 3명이서 앉아서 술 한잔 하는데 막상 제 남자친구가 미친 애라고 욕을 하니까 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네요. 그 아이가 저더러 말끝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라 하기에 물어봅니다. 이런 결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기입니다. 하루 사이에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새벽부터 저와 동생의 폰이 불이 났어요. 그 애가 글을 봤나 봐요. 동생은 조용히 댓글을 다 확인하더니 그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해서 물어본 거 봤지? 사람들이 이혼보다 파혼이 낫대 라고 하니까 잘못했다며 티파니와 샤넬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치만 오빠 없이는 못 산다고 언니에게도 너무 죄송하다. 잠깐 내가 미쳤던 것 같다.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랬다 하면서 동생도 울고 그 애도 울고 그렇게 알았다고 생각해보자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와 동생이 함께 있는 것을 모르고 전화한 것 같아서 저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그러더군요. 받아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고. 사과를 할지 화를 낼지. 그래서 저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다짜고짜 그러네요. 언니,
왜 마음대로 우리 일에 끼어들어서 저를 망신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너가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라고 하길래 물어봤다. 그랬더니 언니 때문에 나 파혼당할 뻔했다며 친구들까지 다 알게 돼서 본인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나쁜 여자 되어버리고 친구들에게도 오빠에게도 버림받을 뻔했다. 오빠 마음 겨우 붙잡아 놨으니 다시는 분란 만들지 말아라. 언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어쩔 수 없는 못된 시누이다 합니다. 저도 전 글에 달려있던 댓글 보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 동생 일이고 나에게 물어보았으니 참견하는 것이고 동생이 이런 조건으로 결혼하는 거 솔직히 걱정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요. 제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언니 욕심도 많으시네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동생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죠? 언니 때문에 나 결혼해서도 행복하고 편하게 살기는 틀렸네요. 내가 원했고 꿈꾸었던 결혼 생활 이루지 못하면 오빠라고 제 동생이요? 행복하겠어요? 합니다. 저 정말 억울한 게 저도 샤넬 같은 명품백 없고 저도 토리버치나 코치 그런 급의 가방만 서너 개 있고 반지랑 액세서리도 거의 없어요. 그저 여행을 좋아해서 20대 때 배낭여행 다니고 지금은 가까운 외국 여행 다녀오는 게 전부예요. 기가 막혀서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동생이 너 이런 애였냐며 그동안 이런 모습 숨기고 나랑 사귄 것이었냐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니 뒤에서 우리 누나를 괴롭히고 있었냐며 앞으로 2번 다시 너를 보지 않겠다 연락하지 말라며 뚝 끊었네요. 제 입장에선 사이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동생과 저의 마음이 그래요. 동생이 전화를 끊고 저에게 8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모습을 지난 한 달간 봤다고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뚝뚝 흘리네요. 이게 아침 7시쯤에 일어난 일이고 부모님께는 식사하면서 알렸습니다. 그의 전화는 받지 말라고요. 동생은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동생 집은 그 애가 올 것 같아서요. 엄마가 동생을 가만히 안아주니 동생은 더 크게 엉엉 우는데 아빠가 인연이 아니었으니 마음 아파도 어쩌겠냐며 달래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어이 그 애가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한 모양이에요. 엄마가 우리 아들 너랑은 결혼 절대 못 시킨다 말하고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리가 어떻게 300 받냐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쓰느라 적지 못했네요. 지금 동생이 일하는 회사가 저희 외할아버지 회사예요. 작은 건설 회사이고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정을 아시고 오늘부터 좀 쉬라고 휴가를 미리 써주셨고 동생이 도면 쪽 일도 한다는데 급한 일은 집에서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랑 함께 사업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바보라고 하시겠지만 그 애도 조금 변호해주고 싶은 게 학자금 내내 열심히 갚아왔고 전공 살려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이 나빠져 잠시 일을 쉬고 병원을 다녔고 일반 사무직 일을 하기 시작한 건 1년쯤 되었고요. 학비 다 갚고 열심히 살아오며 2천 모은 것이라 사정을 아는 동생과 저희 가족은 오히려 2천이나 모았냐고 대견하다 했었거든요. 지금 동생은 가족들 폰에 그쪽 집안 가족과 그의 번호는 모두 차단했고 아빠는 이 기회에 4명이서 여행이나 가자 하시는데 동생은 씁쓸하게 웃기만 하고 소파에서 멍하게 TV만 보고 있습니다. 사이다 후기는 아니라 죄송해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이라 함부로 말하면 그게 저나 동생에게도 상처로 남을 것 같아서 아픕니다. 아이고 쓰니 8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자르듯 되겠어요. 정말 많은 추억이 있고 그동안 착하고 성실했던 모습만 보았는걸요. 그런데 살다 보니 없어서 아끼는 사람과 있어도 아끼는 사람 차이는 있더라고요. 자신이 꿈꾸던 신혼을 이루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본인 삶이 팍팍하니 그런 꿈을 꾸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동생 여자친구분은 어찌 살지 모르겠지만 쓰니와 동생 마음 어서 추스리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니의 부모님은 참 멋지신 것 같아요. 자녀들 키우고 난 후 두 분의 신혼을 또 즐기신다는 건 그만큼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엠마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